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강수의 역사와 영화. 오늘은 미국과 유럽 전 세계에서 인종적 적대감이 심화되고 있고 또 더 나아가서 민족주의가 득세를 하고 있고 일부에서는 거부가 또 인종장벽이 유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기에 영화 하나가 생각이 났는데요. 영화 레이스입니다. 이 레이스라는 것은 한마디로 이 달리기 경주라는 뜻이겠죠. 이 영화는 실제 베를린 올림픽에서 이 4관왕을 했던 100m, 200m, 400m 계주, 또 넓이뛰기 이 4개 종목에서 우승을 한 이 전설적인 선수 제시 오웬스의 이야기입니다. 제시 오웬스의 기록은 84년 LA 올림픽에서 칼 루이스가 이 4개 종목에 우승할 때까지 38년 동안 깨어지지 않은 기록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이 영화의 시작은 1930년대 초에 동거녀와 함께 이렇게 딸도 가지고 있는 이제 고등학교를 갓 졸업한 제시 오웬스가 오하이오 주립대학에 진학하러 출발하는 장면에서 시작이 됩니다. 오웬스는 이 육상 기록이 좋아서 당시도 흑백 차별이 여전히 남아있던 미국 사회에서 이 판판이 경쟁 주립대학에게 지기만 하는 오하이오 주립대학에서 당시 이 과거에 한때 유명한 육상 선수였지만은 사고로 올림픽에 나가지 못했던 이 레리 스나이더라는 감독을 영입을 합니다. 이 감독은 인종적 편견이 없고 가난한 흑인 제시 오웬스의 상황을 이해를 하는 따뜻한 사람으로 나옵니다. 이 레리 스나이더 감독은 자신이 이루지 못한 올림픽 3관왕의 꿈을 제시 오웬스가 이루어 주기를 기대를 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1933, 4년경은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대공황이 막 시작되었고 거리에는 거지들과 실업자들이 넘쳐나고 미국의 최하층인 흑인들은 그야말로 길바닥 노동자로서 하루 멀어서 하루 먹고 사는 비천한 신분이었고 영화에도 나옵니다만 버스에서는 흑인들은 맨 뒷자리에 가서 앉아야 되고 흑인들은 좋은 식당에 갈 때도 종업원이 드나드는 문으로 가야지 정문으로 출입을 못했고 호텔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흑인 화장실과 백인 화장실이 따로 있었고 백인들이 샤워를 다 마치고 나야 이 운동선수들끼리도요 흑인들이 샤워를 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인종적 차별이 사실상 여전했던 미국 사회에서 제시 오웬스라는 한 실존 인물이 이 인종 간의 이 차별을 깨기 위해서 노력하는 장면이 이 영화에서 나오는데요. 제가 요즘에 유럽과 미국에서 번져나고 있는 인종적인 편견들, 물론 그 나라의 고유에 살아온 이 본토인의 입장에서는 난민이나 그 다음에 이주민들이 문제가 이렇게 쉽게 포용할 수 있는 한마디로 인권이나 정치적 올바름 인류 보편의 양심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이 너무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이런 시대에 과거로 돌아가서 1차 대전과 2차 대전의 그 시기 경제적으로 세계 장기 공황이 시작되고 또 보호무역이 이렇게 시작되고 또 선발 이렇게 식민주의 제국주의 국가와 후발 국가 간의 충돌이 심화되고 있고 그러면서 독일이나 일본이나 이탈리아 같은 데는 파시즘이 득세하던 그 시기 지금 현재 전 세계와 너무나 유사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시기에 이런 인종적 편견을 깨기 위해서 한 흑인 선수, 전설적인 선수죠. 등장했는데요. 자, 그래서 인종적인 편견을 깨고 그 다음에 아르바이트를 하기 위해서 자기 동거녀와 딸에게 집에 돈을 붙이기 위해서 아르바이트를 해서
돈을 벌어야 되기 때문에 훈련에 잘 나서지 못하는 오웬슬에게 감독은 네가 열심히 훈련만 제 시간에 하면 60불을 주겠다고 당시로서는 큰 돈을 제안을 합니다. 그래서 오웬스가 훈련에 전념하게 되고 주요 종목에서 올림픽 출전을 위한 기록들을 한 대회에서도 다 세워버립니다. 그래서 올림픽에 나가면 메달이 유력했는데 이때 두 가지 어려움이 등장을 합니다. 하나는 당시 히틀러가 베를린 올림픽을 나치의 위상을 과시하기 위한 그런 선전 도구의 장으로 만들고 독일이나 이런 데서는 이미 유태인에 대한 차별과 추방, 격리 등이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서 올림픽 본연의 정신은 참가하는 데 있지만은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참가해서는 되겠나 해서 불참 운동이 일어납니다. 이런 미국 내부에서도 미국 올림픽위원회에서도 불참하자. 히틀러에 우리가 선전 도구가 될 수 없다. 이래서 이 갑론을박이 있었는데 미국 올림픽위원회에서는 이 에이버리 브랜디지 나중에 70년대 초반에 IOC 위원장이 됩니다. 나중에 이 사람 후임으로 아마 사마란치가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지금 그 다음 한 단계 더 거쳐서 토마스 바흐가 하죠. 그래서 이 브린디지가 건축가였는데 독일에 가서 실제 괴벨서, 당시의 선전상인 괴벨서와 나치를 만나서 미국이 올림픽에 가는 게 맞는지 안 맞는지 정찰을 좀 하고 오라는 임무를 띠고 갑니다. 그래서 그 역할은 유명한 명배우 제레미 아이언스가 맡았는데요. 제레미 아이언스가 가서 괴벨스도 만나고 또 당시에 베를린 올림픽을 수십 대의 카메라를 통해서 나치의 선전 영화를 제작해왔던 여성 영화 감독 유명한 리펜슈탈이라는 여자가 있죠. 이 영화에서도 나옵니다. 이 리펜슈탈도 만나고 그러면서 독일이 얼마나 베를린 올림픽을 게르만 민족의 우월성을 선전하는 도구로 이용하려고 하는가. 그래서 새로운 베를린 올림픽 스타디움도 만들고 곳곳에서 건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흑인이든 유대인이든 다 참가를 하겠다. 그래서 결국은 미국의 올림픽위원회에서 투표를 했고 근소한 표차로 미국 올림픽위원회는 베를린 올림픽에 참가를 결정을 합니다. 그런데 이때 또 하나의 이 제시 오웬스에게 이 장벽이 생깁니다. 흑인 정치 조직에서요. 자, 미국 내에도 흑백 간의 인종차별이 만연한데 네가 그럼 미국의 깃발을 달고 베를린 올림픽에 간다라는 거. 자, 우리가 히틀러 욕하게 생겼냐. 히틀러가 유대인을 차별하듯이 미국 내에는 백인이 흑인을 차별하고 있다. 그래서 너는 불참함으로써 흑인의 어떤 대한 부당성을 알려라고 이야기를 하고 집에까지 흑인 정치 조직의 대표가 찾아와서 통보를 합니다. 다만 아버지는 실업자로서 백수입니다. 아들한테 용돈을 받고 사는 사람인데요. 무기력한 사람으로 나오는데 아들에게 가도 욕을 듣고 안 가도 욕을 듣는데 이럴 때는 네 하고 싶은 대로 마음이 끌리는 대로 해라고 합니다. 제시 오웬스가 그래서 가는 것을 망설이고 있을 때 이제 결혼을 한 동거녀 이제 부인이 가라고 격려하고요. 또 레리 스나이더 감독이 가라고 설득을 해서 결국은 가는 쪽을 선택하게 됩니다. 가서 100m에서 우승을 하고 200m에도 우승을 했습니다. 원래 우승자에게는 100m 우승은 마라톤과 더불어서 육상에 꽂히지 않습니까? 히틀러하고 악수도 하고 하는데요. 괴벨스나 히틀러는 유대인보다도 더 열동 인정이라고 생각하는 흑인이 거기서 우승을 하니까 악수도 해주지 않았다. 이렇게 알려졌는데 나중에 제시 오웬스가 80년대에 죽었는데 자신의 자서전에서 그것은 사실이 아니었다고는 합니다. 어쨌든
히틀러나 괴벨스나 이런 사람들이 그래도 양심이 있어서 사실을 사실대로 찍어서 기록을 남기려고 하는 리펜슈탈에게 카메라를 찍지 말라고 하지만 리펜슈탈은 결국은 그 기록을 다 찍어서 생생한 사진으로 남겼습니다. 그 동영상이요. 제시 오웬스가 4개 종목에 우승하는 베를린 올림픽을 찍은 동영상이 지금도 남아있고요. 거기에 우리 송기정 선수가 마라톤에서 우승하는 장면도 잘 담겨 있는 거죠. 그건 히틀러 덕분이라고 봅니다. 자, 어쨌거나 이제 넓이뛰기가 있었는데요. 그때 넓이뛰기에서는 독일이 자랑하는 루츠 롱이라는 선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선수가 정말로 양심이 똑바르고 유대인에게 차별하는 독일 정부에 항의를 하는 정말 훌륭한 어떤 인텔리였습니다. 이 달라진 경기장이나 룰에 당황하는 제시 오웬스에게 도와주기도 하고 또 제시 오웬스가 이 규칙을 잘 몰라서 이렇게 실수를 할 때도 그것을 덮어주기도 하면서 공정한 경쟁을 합니다. 그리고는 제시 오웬스가 좋은 기록을 남겼을 때 더 이상은 뛰지 않겠다. 뭐 패자한테 대한 한 번 더 뛸 수 있는 3차례 뛰지 않습니까? 넓이뛰기는. 근데 끝까지 뛰어서 더 나은 기록을 내라고 격려도 합니다. 나중에 이 루츠 롬과 제시 오웬스가 방에서 술을 마시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루츠 롬은 독일에 자행되고 있는 인종차별에 대해서 굉장히 반감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자기도 운명이 어떻게 될지 모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 나중에 제시 오웬스는 반 히틀러, 반 나치 인사로 분류되어서 강제 징집을 당해서 전쟁에서 사망을 하게 됩니다. 자, 이런 이 제시 오웬스와 루츠 롱의 우정도 나오고 있고요. 나중에 세 종목을 우승해버리니까 이제 다 우승한 겁니다. 그런데 또 여기서 이상한 일이 생깁니다. 400m 계주에서 유대인 선수가 2명 있었는데요. 마음이 상한 독일 정부에서 미국 올림픽위원회에 브리티지 보고 미국 대표단 단장 보고 유대인 둘이 빼라. 안 그러면 당신하고 내하고 밀약했던 거 이 둘이가 밀약을 합니다. 뭐 워싱턴 DC에 거대한 독일 대사관을 지을 건데 그 공사는 네가 하고 뭐 어쩌고 다 폭로해 버리겠다고 협박을 합니다. 그래서 브리티지는 결국은 유대인 둘이를 뺄라고 하죠. 그러면서 제시 오웬스를 보고 그 자리에 뛰어라고 하는데 제시 오웬스는 부당하니까 뛰지 않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나중에 뛰지 못하게 된 두 유대인 선수가 제시 오웬스를 찾아와서 네가 여기서 우승을 해야 히틀러한테 엿을 먹이는 거다. 우리 대신에 뛰어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제시 오웬스가 4명의 계주 주자 중에 가장 먼저 뛰어서 압도적으로 차이를 벌려놓고 결국 미국이 400m 계주에서도 우승을 합니다. 이렇게 됨으로써 히틀러가 게르만 인종의 우월성과 인종적 편견을 선전하고자 한 도구의 장에서 아시아에서 온 송기정이 마라톤에서 우승하고 흑인 선수 제시 오웬스가 그 이후 48년이나 깨어지지 않을 기록을 달성하면서 4개 종목에서 우승을 하면서 히틀러의 그런 이 의욕은 꺾이게 되죠. 어쨌거나 이 레이스라는 영화 보는 동안 상당히 드라마적으로도 감동적이고요. 실제 당시 리펜슈탈이 찍은 동영상 사진을 근거로 해서 당시 베를린 올림픽 스타디움에 10만 명의 엑스트라를 동원을 해서 실제로 재연을 했다고 하니까요. 또 제시 오웬스의 손자라든지 아들, 가족들이 다 이 영화의 재연에 협조를 했다고 합니다. 제시 오웬스는 그 우승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 정부로부터 백악관으로부터 공식 치하를 받지 못했는데요. 결국 사후에 미국 정부로부터 최고 권위의 훈장을 받게 되었습니다. 자, 이 영화에는 아디다스 회사와 제시 오웬스의 이 신발을 후원해주는 그런 일화도 나오고 있고요. 그때는 이름이 아디다슬러인데 나중에 아디다스가 됐죠. 그래서 이 스나이더 감독이 아디다스 회사를 찾아가서 운동화를 구해가지고 제시 오웬스에게 주는 그런 장면도 나옵니다. 자, 지금 전 세계가
인종차별과 민족주의가 이렇게 득세를 하고 있는 와중에 한마디로 인종적 편견을 깨기 위해서 노력한 제시 오웬스의 일화를 여러분 이 영화 레이스를 통해서 만나보십시오. 감사합니다.